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 40.2K다. 40.2K가 많이 중요하다. 장기, 단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더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이 결국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발표되었던 시점의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내려왔으니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호재 소멸에 따른 조정장이 시작된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40.2K 기준 가격을 지키면 고점을 깨고 추가 상승도 가능한 반면 뚫려서 내려가면 아마도 상승장 시작 전 마지막 조정, 즉 몇 달간 약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 조정도 가능한 자리예요. 물론 현물 ETF 통과로 전통 금융기관들과 추가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들어올 것이고 금리 인하, 반감기 등의 호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도 당장 내 계좌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전망을 하면서 버틸 거면 끝까지 버티시든지 아니면 기민하게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성향상 굳이 불필요한 조정이 있다면 그 조정을 맞고 싶진 않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우선 몇 달 기준에 중기 관점을 업데이트하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향후 몇 달간의 상반기 중기적 관점을 업데이트해보면 지금까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부정적인 요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단계, 따라서 과거보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유효한 긍정 요인으로는 차트적으로 중요한 40.2K 구간이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깨지고 대응해도 되지 굳이 지금 미리 겁먹어서 다 팔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어떤 분들은 개미들의 심리가 이렇다고 생각하시죠. 개미들은 ETF 승인과 함께 상승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제가 온라인 댓글창들에서나 오프라인 현실에서나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황을 들어보았는데 대다수가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아래에서 매수했던 비트코인을 다 팔았거나 소량만 남겨두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서 비트코인을 못 주었던 사람들도 가격이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도저히 올라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대상승장 전에 보통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조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제가 봤던 대중의 심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처럼 대중은 지금 상승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락을 바라고 있다. 이게 중론이다 라고 본다면 가격은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만약 조정이 오더라도 예쁘게 모두가 타기 좋게 마이너스 20%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줄 거면 아예 타지도 못하게 짧게 조정 주고 그냥 올리거나, 그게 제가 말하는 40.2K 깨지 않고 한 번 더 57K까지 올리는 시나리오겠죠. 또는 조정을 줄 거면 아예 쫄아서 못하게 27.5K 부분까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45% 조정을 주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5K까지 화끈하게 내리는 게 평행 채널 패턴상으로는 가능한데 코로나 저점부터 이어져 왔던 중기 지지선들도 뚫리게 되고 어쨌든 기관이나 대중의 수요는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까지 아래로 가기보단 차라리 짧은 조정의 가능성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메인 시나리오를 잡았던 것이기도 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남아있는 긍정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부정적 요인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차트적으로 제 메인 시나리오는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가격이 40.2K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순간부터는 57K 부근까지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빠른 추가 상승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별로다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40K대 빨간 박스 구간이 다시 뚫리게 된다면 어디가 저점일지 모른다. 최저는 27.5K, 그 위에 어딘가에서 조정이 끝날 거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넓다는 점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고요. 또 거시 경제적으로 3월 20일 금리 인하 확률이 이틀 전 영상 때만 해도 70%였는데 지금은 76.9%로 점점 오르고 있다는 점이 있죠. 금리 인하 이벤트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무렵에는 주식시장에 조정장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경을 슬슬 써서 나쁠 건 없겠고요. 더 중요한 게 역전되었던 장단기 금리차가 어제 오늘 급등을 해서 빠르게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0 미만으로 역전되었다가 0 위로 올라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위험 신호였고요. 저는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0.3 수준까지 올라오면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두세 달 동안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여전히 긍정 요인들은 깨지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으니 지난 몇 달간은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신규 매수 시 조금 덜 공격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해도 나쁠 게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장기적인 분위기는 알겠어. 그런데 사실 더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잖아요. 그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방송했던 시점에서 이대로 위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평행 채널 안으로 들어오느냐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위로 가는 관점은 지우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다? 40.2K보단 위에서 저점이 나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40.2K가 뚫리면서 대략 39K 아래, 27.5K 위에 어딘가에서 저점을 만들 때까지 몇 달 동안 조정장을 주는 게 두 번째예요. 이게 저의 서브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첫 번째, 다시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메인 시나리오든 내려가는 서브 시나리오든 공통 롱 구간 및 혹시라도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탈출시켜주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며칠 안에 한 번 더 이 저점을 갱신해준 뒤에 40.2K 위에서 반등하면서 동시에 1시간분 기준에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준다면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 평행 채널의 중단, 즉 약 44K 또는 평행 채널의 상단, 약 46K 부근까지는 최소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추가 상승을 보고 홀딩을 할지 아니면 난 자신 없어 리스크 관리할래 하고 샀던 물량을 매도할지는요. 혹시라도 물린 분들이 있다면 탈출할 기회는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가진 물량의 과반 이상을 20K 때부터 홀딩해왔기 때문에 40.2K까지 내려와서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홀딩을 하는 리스키한 선택을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40K 부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보다 나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반복하면서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건 리스키한 선택입니다. 잘 선택하세요 라고 주의를 드렸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매 전략이 좋은 게 매수 타점도 명확하고 손절 라인도 명확해요. 혹시 최악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소 반등조차 안 나오고 그냥 내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손해인가? 추후에 나올 장기적 상승장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팔더라도 아래에서 다시 주우면 되고 혹시 더 최악의 경우 아래에서 줍지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40.2K 뚫어줄 때 재매수하면 어차피 매도했던 평단과 새롭게 재매수하는 평단이 같으니까 아래에서 사는 추가 이득은 못 보더라도 최소 손실은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대체 내리면 어디까지 내리고 반등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매매 전략 자체는 단순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더리움 매수 타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죠? 당시 고점 부근이었는데 추격 매수 안 된다고 했죠. 뚫었던 하얀색 저항선 부분까지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고 그냥 가면 놔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잘 내려왔어요. 비트가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면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 추세선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비트도 사면서 이더도 사보려고 합니다. 손절은 이 추세선 안으로 명확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손절하면 될 것 같네요. 이더도 비트와 마찬가지로 손익비는 좋고 손절 라인은 명확하죠. 그래서 가격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매 전략으로 극복하며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공유와 관점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영상으로 바로바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